여과란 쉽게 말해서 물을 걸러먹는 것을 말합니다. 여과의 사전적 의미는 다공질층을 통해 현타객을 유입시켜 고액 분리를 행하는 방법입니다. 이 그림은 완속 모래 여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갈 및 모래로 구성된 여과층을 만들고 이 층을 통해 물을 통과시키면서 물속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말합니다. 여과수는 정수가 되어 수돗물로 공급됩니다. 여과는 크게 완속사여과와 급속사여과로 구분됩니다. 물이 통과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말하는데 완속사여과는 1일 4 내지 5m 속도로 물이 통과하고 급속사여과는 이보다 속도가 30배쯤 빨라서 약 하루 120 내지 150m 속도로 물이 통과합니다. 여과는 또는 단층 여과와 다층 여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과의 여과 재료는 대부분 모래를 사용합니다.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래 이외에 모래와 안트라사이트 같은 다른 재료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여과는 여과에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하향류 여과도 있고 반대로 상향류 여과도 있습니다. 또 이방향류 여과라고 하여 하향류와 상향류를 절충한 방법도 있습니다. 수평 여과는 물이 수평으로 흘러가면서 여과되는 방법을 말합니다. 여과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 그림은 여과의 단층을 개념적으로 표시한 그림인데 모래가 있고 모래 사이사이에 미세한 공극이 형성됩니다. 이 공극 사이로 물이 지나가면서 물속에 포함된 작은 찌꺼기나 응지 플럭들이 걸러지는 과정입니다. 자세히 보면 만약 이 모래의 직경이 0.5mm, 즉 500 마이크로미터라고 가정하면 이 입자가 만드는 이 공극의 크기는 최소 77 마이크로미터 이상입니다. 그러나 실제로 여과를 시행해보면 이보다 훨씬 작은 입자들이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응지 플럭 중 아주 미세한 플럭들은 크기가 5 내지 10 마이크로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. 우리가 플랑크톤이라고 보통 말하는 규조류는 크기가 30 마이크로미터이고 점토 입자는 1 내지 3 마이크로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. 또 세균 같은 경우는 1 내지 2 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작습니다. 이 작은 입자들이 이 공극을 통과하지 못하고 제거되는 것입니다.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작은 입자들이 여제 표면으로 이동하는 이송 단계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제 표면으로 이송된 입자들이 여제에 달라붙는 부착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이송 단계의 영향인자는 스트레이닝 효과, 즉 최작용입니다. 최작용은 이 공극보다 큰 입자가 공극을 통과하지 못하고 억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. 아주 미세한 입자는 분자처럼 물속에서 브라운 운동을 하여 여제 표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또 물을 따라 흘러가면서 이 수류에 의해 이 여제 표면에 접촉되기도 하고 입자가 큰 경우는 유선에서 분리되어 여제에 충돌되고 부착되기도 합니다. 침전은 이 그림과 같이 여제 상층부에 살포시 입자가 내려앉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일단 여제 표면으로 이송된 입자는 여제에 달라붙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계적 억지입니다. 기계적 억지라는 것은 최작용처럼 공극보다 큰 입자가 기계적으로
이 공극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공극에 끼이는 현상을 말합니다. 또 입자가 이 여제와 비슷한 무게질인 경우는 여제에 달라붙어 흡착됩니다. 응집이나 플럭 형성 등 이 모래와 입자가 응집체의 영향으로 마치 하나의 응집체처럼 입자와 모래가 들러붙는 현상도 생깁니다. 마지막으로 생물작용입니다. 생물작용이라는 것은 이 여제 표면에 실제로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막을 형성하며 서식한다는 뜻이고, 이 생물막에 의해 물속에 있는 입자와 유기물들이 들러붙는 현상을 말합니다. 여제에 입자가 한번 붙었다 하더라도 조건이 변하면 다시 탈착이 일어납니다. 이를 디태치먼트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데, 이 탈착은 특히 이 물이 통과하는 여과 속도가 변하여, 즉 여과 속도가 증가하면 유속이 빨라져서 전단력이 증가하고, 이 수리적 전단력에 의해 달라붙었던 입자가 다시 여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.